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현재로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저께만 하더라도 저녁까지 5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민 입국을 거부해서 어제 이스라엘로 날아간 항공기에 100여 명이 우리 국민이 갇혀 있다가 되돌아오는 이런 일도 생기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민 입국을 거부하고 있고, 미국도 한국을 요주의 국가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국민이 중국으로 가는 걸 막았더라면, 그러면 신천지 교회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것인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자간 이 단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게 잘 극복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조기에 수습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통령과 가족이 어떤 자세로 청와대를 지키며 국정을 보살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출연자 등이 대통령의 초치를 받고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아주 반대소하는 장면, 반대소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크게 웃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반대소뿐 아니라 그 행동에 있어서 너무 우스운지 뒤로 이렇게 아주 넘어지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어떤 신문의 일면 톱으로도 소개되고, 그리고 방송에도 그것이 전부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비난도 따르고 있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팀을 대통령이 초청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본상 이 사개 부문에 이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 이래에 이건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그 초치해서 격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점, 그리고 그 내용,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이걸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왜 심사숙고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우려하고, 그 점에 대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국립민복,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이걸 선서합니다. 그 요약해서 말하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온전히 24시간을 청와대에서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그 부인이 그 남편을 그런 식으로 보좌해야 된다. 대통령 부인은 관직이 없죠. 무관입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귀하를 무슨 대통령 부인을 임명한다, 이런 권리 의무가 있다, 이거 없다 하더라도 초헌법적으로 그건 대통령과 일심동체로 그러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자체는 제가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사를 하게 된 그 마음먹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하고 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궁지에 몰려있는 처지니까, 그래서 봉준호 팀이라도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웃는 장면이라도 보였어. 그 이벤트가 조금이라도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먹기가 그 내재했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보좌를 했다고 하면 김정숙 여사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그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뭐 공천 내홍도 그렇고 어려움에 처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것을 이 시점에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리고 우한 폐렴이 중국 대륙을 뒤덮고 있는데도 지난 주일에
강경화 외무장관은 중국 외무장관과 무슨 전화를 통화를 했는지 금년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거는 이게 실무적으로 다듬고 있다. 그 다음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여전히 김정은 정권이 이 한만 국경을 폐쇄해서 우한 폐렴이 바이러스가 넘어오는 걸 막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 여전히 개별 관광을 뚫어야 되겠다. 통일부 장관 뭐 관련자들이 그리고 무슨 뭐 국정원이 물밑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모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할 상황.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게 골몰해야 되는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국가 안보를 훼손되고 국가 외교에 불이익이 오는 일들에도 골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작년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를 통보하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미국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여러 조언과 압력도 있고 해서 작은 11월 말에 파기 조치를 유예하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일본의 수출 규제 3개 품목, 우리 반도체의 원료 소재가 되는 불화수소 등은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에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허가해가지고 한국 기업이 그 수입하는데 사실은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버린 것을 아직 복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수출이 되는 거. 그게 아니고 일단 뭐 형식상 검사라는 절차를 밟지만은 그러니까 거의 과거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걸 화이트리스트에 올리지 않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3월 말경에 이게 지소미아를 파괴해야 된다.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 일각에서 아주 강경파가 있다고 그래요. 40대 정도의 젊은 거기 이 관료들이 이걸 파괴해야 된다고 대통령을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이 외교적으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민족주의 감정,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이 그랬지요. 2018년 10월에 대법원 징용공 판결을 부인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은 친일파요, 매국노다. 우리가 죽창을 들고 나가야 된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했지요.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죽창 살인관이라는 별명까지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월 말에 이 분위기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그리하여 민주당으로 하여금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하는 한 수단으로 이 지소미아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얻는 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찰 위성을 한 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중에 떠서 내려다봐야 되는데 평면적으로 비행기가 떠서 비스듬하게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8개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은 100개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 북한을 공중에서 시시각각으로 획득한 정보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데 이걸 마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어떤 움직임도 우리는 그냥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고 이것은 군사 정보 면에서 중대한 허점이 생겼는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지소미아를 파기한다? 그리고 그 시기를 4.15 총선거에 임박하고 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한에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가 목을 매단 그런 모습,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보기에 민망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굴종적 자세를 취하는가. 지난 주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온 것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이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에는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뭐 상반기 방한에 대한 말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중국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공유한다.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이다. 이런 아주 좋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건 의도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또 가능하면 4월 15일 총선거 전에 좀 와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고야 이 우한 폐렴의 극성을 떠는 이 와중에 시 주석까지 전화를 하고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외교부 장관에게 시 주석의 상반기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실무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 주석은 아마 못 올 겁니다. 3월 초에 있을 중국의 양전대회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중국 천지가 우한 폐렴에 뒤덮여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4월 15일 전에 올 수 없지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참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런 저 자세가. 평양 정권은 김정은은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얕잡아보고 무시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미국하고 통하고 있는데 거기에 곁다리로 끼어들지 마라. 삶은 소대가리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모욕을 가하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매달려갖고 물밑 접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이 관광 재개라고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묶여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 이게 관광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 않느냐. 지금 중국의 국경을 한만 국경을 북한이 폐쇄해 놨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완전히 가라앉고 나서도 개별 관광은 거기에 우리가 안전보장 문제도 있고 쉽사리 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개별 관광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측근 실세들의 생각에는 이게 안보리 규제도 묶여 있고 개별 관광도 어려우면 4월 15일 전에라도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문재인도 만나가지고 손을 맞잡고 만세 부르듯이 이런 자세로 그것이라도 한번 해주기를 바라서 이렇게 애타게 무언가를 북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안 가지십니까?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헌법적 서약한 바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과 정권의 순간적인 지지율 향상을 위해서 그래요 외교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국민과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측근 실세들은 이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